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공정하게 나라 운영하라고 검찰 출신 대통령을 뽑아놨더니 공정은 무슨 오히려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로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우정은 그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뭐가 잘못이냐는 듯한 뻔뻔한 태도로 나오다가 제대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심우정 자진 사퇴, 윤석열 재구속뿐만이 아니라 긴급 체포해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하시게 된 배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적법 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가사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사팀의 반발도 컸다면서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저희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검사장 회의 열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됐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이 구속기간, 법원의 이번에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하고 탄핵 얘기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오늘 공수처에 총장님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단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은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십니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공소 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 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동호회에서 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윤시당 정책위원장 차기곤입니다. 검찰이 내란 수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적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전적으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기계적으로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며 늘 고상하게 법원 권력자나 신문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즉 법불 악위를 외치던 검찰은 내란 수계 앞에서 초라하고 필요한 법 악위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구속 취소에 대한 적시 항고는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말 바꾸기를 하며 윤석열 편에 선 것입니다. 검찰이 필요한 법 악위가 되었는데도 검사 게시판 이 프로서는 적막강산입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검찰의 적시 항고 포기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놓인 국민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전적으로 검찰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란 속에 윤석열과 검찰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구속이 취소되었지만 남아있는 탄핵과 내란죄의 재판은 결국 정해진 결론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민을 저버려 사망 선고를 받은 검찰에 관해 대못질을 한 것입니다. 야당과 우리 국민은 이제 흙을 덮어 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결정문으로는 묘비명을 새기겠습니다. 조국혁 신당은 윤석열 파면과 검찰 개혁에 선두에 서겠습니다.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정 내란 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서 내란 수계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검찰이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것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았으며 내란 수계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기술자들이 모를 리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 항고가 위헌인 듯이 국민을 속이며 내란 수계를 비호한 것입니다. 윤석열 피고인을 수사해온 검찰 특수본 검사들은 법원 후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의 판결례와 실무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즉시 항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란 수요의 윤석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예우입니까? 심우정이 내란 세력 공범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내란 세력 그 자체입니까?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준 3월 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 수계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야우당은 오늘 이 해견 직후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 세력이 붕괴시킨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야5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자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우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야5당 1동.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나더니 착각에 빠진 듯합니다. 여당 지도부와 소통하고 비서실 업무 보고도 받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봐줘야 윤석열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입니다. 검찰과 짜고 쳐서 석방된 마당에 개선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잔뜩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직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엉망, 경제는 폭망, 외교는 난망,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헌법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추상같이 판단해왔습니다. 헌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박근혜 씨의 대통령직을 박탈했습니다. 윤석열은 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파괴범입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절대 군주를 꿈꾼 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가 허용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으로 찍은 의원, 정치인, 언론인, 선관위 직원, 판사, 노조원은 수거 대상이 될 것입니다. 걸핏하면 계몽과 경고용이라며 계엄을 선포할 것입니다. 앞서 헌재가 용인했다라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남북 갈등이 가팔라져 충돌이 격화할 것입니다. 부자만 살판나고 서민 경제는 파탄날 것입니다. 언론은 검열당하고 거부하면 단전단수될 것입니다. 백골당과 서부지법 폭도들은 윤석열 자경단을 만들어 국민을 검문하고 발음이 나쁘면 폭행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파면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이고 깨어있는 국민의 뜻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오로지 헌법과 국민 뜻만을 받들어 주십시오.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을 결정해 혼란상을 바로잡아 주길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쳐 주십시오. 국민의 올바른 뜻을 표출해 주십시오. 헌재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군부 독재를 역사 속으로 보냈습니다. 검찰 독재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시킬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강철대오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신념이 확고한 국민이 연대해 주시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